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새벽부터 선생님이 이 녹화하는 날인데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굉장히 큰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비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그런 노래를 지금 틀어봤고요.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비 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선생님이 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비 오는 날은 커피를 마셔도 맛있는 것 같고 집에서 밖을 내다봐도 좋은 것 같고 걸어갈 때 비 막 튀는 것도 좋고 운전할 때도 좋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너 마음속으로 좋은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말하지는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공지사항에 뭐 이렇게 막 글을 쓰면서 오늘 비가 오네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 비를 좋아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 학생이 선생님은 비를 좋아하시지만 저는 학교 갈 때도 너무 불편하고요. 뭐 어쩌고요. 그래서 저는 비가 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면 그걸 내가 너무 좋다고 떠드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노래 속에도 나오지만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게 비일 수 있으며 더 깊숙이 들어가면 태풍 오고 또 수재민들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아 좋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모두가 누구에게는 싫을 수 있는 일, 누구에게는 이게 정말 힘든 일,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와서 오늘 너네들 한번 쪽지 시험을 한번 볼까? 대다수 싫잖아요. 근데 혼자 너무 좋아요. 한번 지금 저의 실력을 테스트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좋지 않은 일에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경 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요. 네. 이번 시간에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보다는 정말 함축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다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도 그렇게 되고요. 심화 강의 붙어 있고 또 실전 문제 밑에 제일 끝에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게 하면서도 굵직굵직하게 하면서도 핵심을 딱 전달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미 이거 3 하는 그 가이드 다 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다 듣고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민주정치의 발전이죠. 제목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제목도 못 떠올리면 안 돼요. 01 국가와 정치생활, 0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제목 말하는 순간 어떤 거 공부했더라?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03 민주정치의 발전입니다. 03 민주정치의 발전. 이 민주정치라는 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을 했는지 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네, 그럼 소개를 할게요. 네,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아테네를 거쳐서 근대를 지나 현대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 고대 민주정치에서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주요한 주제는 아테네, 근대, 현대, 고대, 근대, 현대가 주인공이 됩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아테네, 근대, 현대의 민주정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테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했다라는 것이죠. 직접 민주정치. 근대에 와서는 직접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으로 가고 그게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아테네는 직접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으나 그랬지만 여성, 외국인, 노예 등등이 제외된 제한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르주아 성인 남자 외에는 그런 권리들이 제한됐죠. 그러다가 현대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보통 민주주의, 보통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와 근대 사이에 이렇게 좀 말하긴 그런데 근대 민주주의가 열리게 된, 그게 더 마땅하겠네요. 근대 민주주의가 열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게 된 역사적 사건은 선거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네. 아테네에서 근대로 된 게 시민혁명이 아니라 근대가 열리게 된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에 암흑 상태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 없었어. 그러다가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근대 민주정치가 열리고 근대 민주주의의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보통 민주주의로 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현대 민주정치를 등장시키게 된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으셨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해서 여기 특징이죠.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가 바로 윗부분입니다. 특징, 직접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B라고 달았고요. 선생님이 이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하는 가이드에는 회색으로 내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지? 정치제도입니다. 아테네 정치제도입니다. 아테네 정치제도, 민의 평의의 재판소로 이어지는 이 정치제도 꼭 봐야 되고요. 정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다음에 도편추방제, 그리고 여기서 추첨과 윤번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해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가 열렸죠. 네. 시민혁명이 그럼 열리게 된 사상적 배경, 정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능에서, 여러분 9월엔 뭐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7월 모의평가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에서 얘를 가지고 단독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권 사상이 뭔지, 사회계약설이 뭔지, 계몽사상이 뭔지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혁명이 열리게 된 정치 사상적 배경은 사회계약설, 자연법 사상, 그리고 계몽사상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이 3대 시민혁명의 의의와 한계에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요. 아테네 근대, 현대에서 근대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테네 관련된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고요. 현대 민주정치와 관련해서 문제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1단원 다른 데서 배우는 게 다 현대거든요. 2단원, 3단원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이 다 현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끄집어내서 이러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참정권 확대운동, 특히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했던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보통선거가 확립되게 된 이 내용, 그리고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할 내용 크게 되겠습니다. 다시 아테네, 근대, 현대가 있다. 아테네는 정치 제도 중심으로 알아두자. 됐습니까? 근대가 열린 건 시민혁명 때문이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사상적 배경, 그리고 근대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현대입니다. 현대를 열리게 한 건 참정권 확대 운동이다.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보통선거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의 특징은 이런 거. 크게 틀 세우셨죠?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아테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테네 근대 현대화는 여러분에게 자료를 지금 하면서 시민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보면 맨 뒤에 문제가 시민의 개념 문제들을 모았거든요. 즉, 아테네의 시민과 근대의 시민과 현대의 시민은 다릅니다. 1학년 사회에서도 배웠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 아테네의 시민은 노예 아니고 여성 아닌 자유민인 성인 남자만. 아테네의 시민, 근대의 시민은 돈 많은 부르주아 성인 남자만 시민.
여기서는 모든 사람. 그렇죠? 그러면 아테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지금 아테네 관련해서 이 문서? 이 표? 이 내용 정리? 이 내용 정리는요,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보기 쉽게 도식화해서 만든 내용 정리고, 여러분 여기 자료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가지고 와서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치제도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민회입니다. 민회. 민회는 자유시민이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 그래서 여기서 추첨과 윤번제로 공직을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맞을까 틀릴까?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은 정치 참여할 수 있었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시민 자체가 누구예요? 자유민. 자유민 성인 남자만 시민입니다. 모든 시민이 했다라는 말, 자유민 성인 남자가 했다는 말. 그래서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이 정치 참여했다라는 말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이 모든 시민이 참석하는 민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의결되었네요. 그렇죠? 이 민회 내부에서는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도편 추방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수능에 났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아주 쉽게 났습니다. 수특에도 문제가 있고 수능 완성에도 도편 추방제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가 나면 도편 추방제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만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 도편 추방제와 주민소환, 국민소환을 엮어서 냅니다. 그런 기출문제도 실어놨어요, 여러분. 자, 도편 추방제 뭔지 아시죠? 도자기, 조각에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써서 해외로 추방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데 오늘날의 주민소환, 국민소환과 비슷합니다. 주민소환, 국민소환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물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소환, 국민소환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임기 만료 전에 내쫓는 거잖아요. 장점은 절대 권력의 출현을 예방하고 정치 권력을 통제하지만 단점은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민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이 민회에서 추첨 또는 윤번을 통해서 평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화 강의에서 선생님이 여기 다 끝나고 나면 심화 강의에서 추첨과 윤번과 선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료에는 있습니다. 선거와 비교해서 이 추첨은 공직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자 보세요. 추첨은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렇죠? 제가 추첨으로 외교부 장관에 뽑혔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네. 또 하나, 국민의 지지, 동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추첨은.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첨과 선거를 비교해서 심화 강의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을 통해서 평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민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대표를 뽑은 것 같지? 500인 평의회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얘 평의회는 대의제다. 대표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평의회는 여기서 어쨌든 뽑아서 온 거지. 뽑아서 와서 뭔가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 하고 있고요. 그쵸? 민회가, 다시 잘 보세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민회가 의결기관입니다.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민회가 의결기관이고요. 그럼 평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의회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정을 잡거나 하는 일들, 언제 민회 열릴까 하는 그런 일정을 잡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지, 여기가 무슨 대표기관이고 여기가 뭔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의제라는 말 나오거나 여기 의결기관이다, 대표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되셨죠? 네. 뭐 재판소 이렇게 있고요. 아테네 정치제도에 관해서는 강조, 또 강조, 또 강조, 또 강조 하겠습니다. 꼭 잘 알아두시고, 선생님 거의 수특에서는 뭐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관련된 문제 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테마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틀릴 소지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틀려도 크게 상심하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테네는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서 외부와 차단된 분지에 위치한 정치 공동체였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없는 그들만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분지라는 거. 네. 외부와 차단된. 이것이 하나의 어쩌면 조건이었습니다. 뭐가 가능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영토의 규모도 크지 않았고 시민의 수도 많지 않은 그런 소규모였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에. 네,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 되죠. 영토도 작고 시민도 조금만 있어야 가능한 거죠. 모두 다 참여하는 게.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시민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세요. 토지 경작은 노예가 알아서 하고요. 집안일은 여자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자유민인 성인 남자들이 직접 민주정치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연적으로는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차단된 분지에 있었던 이런 자연적인 조건도, 자연적 조건은 이런 조건들이 있고,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는 먹고 살 문제, 집안일 이런 것 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 가능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서술되어야 하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기업, 자체 원리에 충실한 민주정치 할 수 있었다. 맞죠? 자체 원리에 가장 충실한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 가장 충실한 게 직접. 맞네요. 니은.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이게 바로 뭡니까? 직접 민주정치죠.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같은 거, 직접. 기억, 니은 정답 되겠습니다. 디귿 가볼까요? 시민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공직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 답지를 보면요. 추첨과 윤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은 누구나 공직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서 디귿이 오답 처리되어 있었는데요. 네, 물론 명백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이런 자연적 조건, 이런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고, 정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위치에 오를 수도 있었다라고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이거는 맞았어 또는 아니야 이렇게 확실히 좀 오답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 통해서 이거 확실히 맞고 이거 틀리고 무자르듯이 딱 자르는 그런, 그래서 난 맞췄고 틀렸고 그런 데다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연적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을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두고 기역과 니은을 고르시고, 그 기역과 니은이 전제된 상태에서 디귿도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해설지처럼 추첨제, 윤번제가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오답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맞다고 고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리을 보겠습니다. 네, 리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거 아니죠. 네, 권력분립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고르거나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네, 디귿은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이거 도편 추방제입니다. 아테네 도편 추방제 쫙 됐죠?
기억,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도편 추방제가?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거죠. 그렇죠? 니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소환제와 유사하죠. 맞습니다. 민주정치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험 인물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수의 횡포나 중우정치와 같은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대로 출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아주 단순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아테네에서 살펴봤습니다. 아테네 정치 제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문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아쉬움은 여러분 선생님이 기출문제 아테네 정치 제도 따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따로 해서 따로따로 해서 문제들 모아놓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특두요. 네, 오겠습니다. 이제 근대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근대 민주정치.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연권 사상이니 사회계약설이니 계몽사상이니 하는 이런 용어 하나하나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혁명을 가지고, 시민혁명 자체를 가지고 영국의 혁명이 몇 년에 일어나서 그 결과 뭐 권리장전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건 역사 시간입니다. 저희 그렇게 내지 않아요. 예? 뭐 제임스 2세가 뭐 막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민주정치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한계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 알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볼게요. 시민혁명이 일어난 사상적 배경입니다. 정치 사상적 배경이에요.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 절대 군주에게 저항해서 일어난 거죠. 절대 군주가 다수의 이 시민들의 기본권, 생활 이런 것을 억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정치사상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자연권 사상. 같은 말로 천부인권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상이 싹 텄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가진대요.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이런 권리들을 하늘이 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을 가진다는 사상이에요. 국가, 너 왕, 나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 갖고 있는데, 자연권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나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시민혁명 나타났다. 맞죠, 여러분? 네.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보면 사회계약설, 사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국가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야. 너 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해 들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권 사상. 두 번째, 사회계약설. 국가 너네, 왕 너네, 계약.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시민들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해서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한테 왜 이래? 저리 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몽사상입니다. 네, 몽자는 어두움에서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깨우침 사상이라고. 이 깨우침 사상은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올바른지 뭐가 아닌지,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 뭐가 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야, 니네 깨우쳐봐. 니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지금 현상들을 봐봐. 잘못된 거지? 추한 거지? 알겠지? 깨우침 사상이에요. 깨우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준 주체가 우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근대, 현대 세우셨죠? 그쵸?
근대 민주 정치가 열린 것은 시민혁명 때문이다. 같죠? 시민혁명이 일어난 사상적 배경은 천부인권, 자연권, 사회계약설, 계몽.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대 시민혁명이 있죠? 우리는 이게 몇 년도인지, 어떤 문서인지, 그런 거,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 이 시민혁명의 정치적 결과가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의회가 우위에 있는 의회 정치.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통제받는 것. 그게 입헌군주제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통해서 공화정이에요. 여러분,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 왕의 넌덜머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부 형태 등장했죠. 프랑스 대혁명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강조됐습니다. 네, 봤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근대 민주정치가 열린 사상적 배경, 3대 시민혁명의 결과 나타난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의의와 한계점입니다. 의의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래 국민이 주인이야. 권력 분립해야지. 헌법을 세워야지. 입헌주의. 등등의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의 원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쵸? 민주정치의 원리가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민주정치의 원리 기억나시죠? 국민 주권 사상, 헌법을 세우자, 권력을 나누자 라고 했던 것들이 확립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가보면 여성, 농민, 노동자가 배제된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 제일 앞에서 여러분 했죠? 그쵸? 여성, 농민, 노동자가 배제된 돈 많은 부르주아들의 민주정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계점이었죠. 또 하나, 근대에 강조된 여러분 자유가 뭐였죠?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국가 간섭하지 마. 나 내버려 둬.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동등해 하는 형식적 평등만 강조됨에 따라서 어때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니까 빈부격차도 커지고 환경 문제도 나타나고 형식적 평등만 강조되니까 실질적으로 불평등해지는 현상들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려봅시다. 여러분.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3가지, 3대 시민혁명의 정치적 결과, 딴딴딴. 네,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근대 시민혁명의 의의. 민주정치 원리가 이때 확립됐구나. 그러나 한계점. 제한적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보시면 민주정치의 발전, 근대의 민주정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대 민주정치 하니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죠. 시민혁명, 근대, 한계점. 그러면 시민혁명이 일어난 배경, 쭉 여기 나와 있네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있죠, 여러분. 3가지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부르주아 계급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깨우쳐. 너 자연권 가졌어. 네가 계약해줬잖아. 국가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그래서 전제군주제 타파하고 이와 같은 시민혁명이 열렸대. 시민혁명이 나타났다? 뭐죠?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네. 왜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죠? 일어났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문제 보죠. 기업, 가해, 여기 사상적 배경에 영향을 주는 사상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상적 배경에는 아까 했죠? 자연권 사상. 맞습니까? 자연권 사상. 그리고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계몽사상입니다. 네. 보면 기업부터 볼게요, 여러분. 국민의 주권은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행사해야 된다.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고 한 학자 루소였습니다. 맞아요.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 강조했죠. 그쵸? 루소도 사회계약론자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문제가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였다면 기억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위 그림에 나에 영향을 준 가에 해당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상은 여러분 사회계약설이죠. 분명히 이것도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렇게 치면 기억이 들어가. 근데 우리 이 문제 보면 여기 근대죠. 근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직접이고, 아니죠. 간접이고 제한이었죠, 제한. 간접이고 제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직접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사상이라고 해서 루소 사상, 사회계약설 맞잖아요 라고 물고 늘어지면 좀 난감한 처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 크게 봐서 근대는 간접이니까 이건 직접이다. 이렇게 합시다. 니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침의 성격을 갖는 권리, 자연권 맞네요. 명백합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디귿 볼까요? 디귿 아닌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사회권 얘기죠? 이건 아니죠. 리을. 인류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하여 진부할 수 있다. 이성을 가진 존재야. 라고 하는 계몽사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니은과 리을이 명백하게 자연권 사상과 계몽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그것도 사회계약설 아니냐라고 물고 늘어지면 조금 좀 위험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대를 간접민주정치를 특징으로 봤을 때 그건 직접민주정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하고 갑시다. 네. 그 다음에 문제 또 보겠습니다. 근대와 관련해서 여러분 네 문제 볼게요. 나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시민혁명이죠. 근대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직접 민주정치를 특징으로 갖는 건 아테네입니다. 아니죠. 니은.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하겠지만 대중민주주의, 대중이 주체가 된,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된 건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근대죠, 여기 근대. 아닙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그렇죠. 민주정치의 원리들이 나타나게 된, 이게 의라고 했죠. 국민이 주인이고, 왕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입헌주의, 법치주의, 이런 원리들, 권력분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디귿. 그 다음에 가볼까요? 네.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정부를 수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미국의 독립선언. 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공화정왕이 없는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 문제들 선생님의 개념 설명 듣기 전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문제 먼저 푸시고 하세요. 설명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아는 것 같아요. 먼저 문제 풀고 와야지만 내가 틀렸던 선지, 그 왜 틀렸지? 이유 알아낼 수 있고요. 자기 약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풀고 그냥 아주 깨끗한데 표시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학생들 가세요. 네, 안 돼요. 네, 보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지금 3, 4, 5번 문제에 연달아서 근대 민주정치에 관련된 문제 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서에 공통으로 나타난 정치 사상이나 민주정치의 원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보니까 정치 사상,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문제 보면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땅땅땅땅땅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정치 사상 우리 배운 거 사회계약설. 사회계약 사상, 자연권 사상, 계몽 사상 이런 거 알고 있죠?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 자연권 사상, 천부 인권 사상이죠. 네, 천부 인권 사상. 여러분이 선생님 자연권이 뭐예요?
이런 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게 자연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이러한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인민이 주체가 돼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사회계약설 더 읽어볼까요? 더 내려보면 그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우리가 동의해준 거. 사회계약설 맞죠?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입니다. 네, 이게 드러났네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 이러한 정치적 결사는 침해할 수 없는 이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고, 아, 국가를 만든 이유는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권리에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자연권이 뭔데요? 아, 프랑스 인권선언 보니까 재산권도 자연권이고 하늘이 준 거고 저항권도 자연권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리하지 않은 권리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기억, 저항권 사상 맞죠? 아까 위의 지문에서도 나타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 원리. 위 내용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나타나 있네요. 여기 국민이 여기 어디죠?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고 계약의 주체가 국민이고 앞 페이지에서도 리을 볼까요? 네, 권력 분리가 없죠. 자, 권력 분리 못 봤죠.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이제 근대에 관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지금 보면 근대에 관한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독립선언서나 이런 문서를 주고 밑줄을 그어서 사상이나 의의나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고 있죠. 그쵸? 이제 형식 파악하셨죠?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요.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연권, 천부인권. 네. 그 중에서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 아까 했네요. 이게 자연권들이네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정부를 조직했네요. 국가를 만든 주체가 국민, 개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이네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사회계약설이죠.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의 변형 내지 폐지하여 짠짠짠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입니다. 아,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그리고 저항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억. 기억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제한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죠. 그쵸. 맞네요. 다음. 니은은 자유는 당시의 적극적인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였다. 시민혁명 당시의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그렇죠?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나 좋은 문제입니다. 근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유, 이념, 변화, 민주주의 이념도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디귿은 디귿 뭐죠? 사회계약설은 사회계약설은 나왔네요. 4번 넘겨주세요. 리을 보세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최고 의사결정권 국민에게 있다. 맞네요. 5번 미음.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부당한 게 명백할 때 저항권 이야기 했었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춘 걸로 끝나지 말고요. 정말 앞에서 배웠던 저항권에 대한 얘기, 국가 권력할 때, 그리고 자유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어간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대까지 봤어요. 이제 마지막 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이거 어디 있냐고요? 네, 선생님이 자료 제공한 데 있습니다. 네,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념 설명을
지금은 막 길게 어떻게 써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념도 어느 정도 이거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겠고 문제도 풀어야겠기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따라와 주세요. 프린트하라 그러면 프린트하고 문제 먼저 풀고 오라 그러면 풀고 오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기출문제로 확인하라 그러면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보겠습니다. 현대 민주 정치가 가능하게 된 건 보통선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걸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일정 연령 이상입니다. 네, 일정 연령 이상한테 주고 있으면 보통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저번까지는 20세 이상이었죠? 지금 19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 할 때나 19세 이상 할 때나 다 보통선거 민주주의 맞습니다. 그렇죠? 차티스트 운동이 대표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이죠. 인민헌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심화 자료에도 나왔고요. 여러분, 인민헌장의 내용 6가지 외우라고요? 아닙니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니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인민헌장은 차티스트 운동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줘라고 써낸 문서를 인민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민헌장은 차티스트 운동 당시에 나왔던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통선거 확립되게 되니까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 선거권을 획득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민주주의 사회가 열렸죠. 이게 현대 특징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근데 대중이 민주주의 주체가 되긴 했는데 대중이 다 할 수 없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의제 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대표한테 맡겨두니까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대표가 우리의 의사를 그대로 잘 전달을 못해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참여가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참여에 대한 문제 나오는데요. 참여는 2단원 첫 번째에 가서 한꺼번에 모아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문제는 2단원 가서 풀게요. 여기서는 05번 주제 가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대의제에다가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섞은 호남 민주정치 나타난 거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대의제 관련해서 호남 민주정치 관련해서 참여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다 1단원 끝에 2단원에 가서 다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 두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 자료 분석 특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 특강 따로 하지 않아요. 네.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고 현대 대중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선거권을 법득했기 때문에 이 3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유권자 이만큼 이 사람들은 다 정당하게 헌법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투표권을 획득한 겁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라고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합법성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볼게요. 1차 개정 당시에는 재산에 의한 참정권 제한이 있었죠. 산업자본과 중산층에게만 줬으니까. 니은 넘겨주시면 4차 개정에 보니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었죠. 남자는 어린애도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맞죠. 네. 디귿 5차 개정을 통해서도 보통선거는 확립되지 않았다. 여러분 5차 개정을 통해서 보통선거가 확립된 겁니다. 21세 이상? 일정 연령 이상에. 말씀드렸죠 아까? 20세 이상을 해도 보통선거고 19세 이상을 해도 보통선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유상계급의 자발적 노력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네. 기억 니은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고득접 3번 문제입니다. 인민헌장이죠 여러분. 보시면 시민혁명으로 짠짠짠 발전하고 생산력이 비대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등장했는데 노동자, 어린이, 여자들은 혹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가혹한 노동 행위를 강요받았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대표가 의회에 가야 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우리의 대표가 의회에 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서에다가 어떤 걸 썼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 의회 동의 없이 세금 걷지 마. 이거 썼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거 하려는 거야. 의회 동의 없이 세금 걷지 마. 이거 했겠어? 아니죠. 니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을 폐지하자. 맞죠, 여러분? 하원 의원이 되는 데는 재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 라는 자격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었을 때 노동자가 대표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이거 폐지해줘라고 요구할 만하죠. 맞습니다. 사용자의 성실한 단체 교섭 의무. 단체 교섭해서 노동자의 권리 해줘. 이렇게 이거? 아니죠. 이거 노동권은 현대에 와서. 그다음에 성인 남자에 대한 보통선거 실시하게 해줘. 대다수 노동자 계층까지 있는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대표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리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인민헌장 외워야 돼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현대 차티스트 운동 당시에 제출했던 문서가 인민헌장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문이 왜 나왔어요? 지문 속에서 적당한 걸 찾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교재 26페이지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심화 1번 있죠? 심화 1번에 보면 인민헌장의 6개 요구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인민헌장의 6개 요구사항 읽어보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거 암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이거 암기하라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심화 1번 심화 1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아주 숨가쁘게 선생님이 수특에서는 2강에 걸쳐서 했던 걸 정말 숨가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해야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주제 민주정치의 발전입니다. 아테네 근대 현대죠. 아테네 직접 그리고 제한이죠. 근대는요. 간접했고 역시 제한입니다. 현대는요. 여러분 간접했고 보통입니다. 여러분 근대가 열리게 된 것은 시민혁명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나 의의. 그 다음에 근대가 현대로 가게 된 건 선거권, 참정권 확대운동,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다. 여성, 노예, 흑인 이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아테네의 시민, 근대의 시민, 현대의 시민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 내용 오늘 다 정리가 여러분 잘 되셔야 될 텐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민주정치 1단원이 거의 끝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래요. 다음 강의가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입니다. 중요한 내용들 또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해놓은 거 복습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오십시오.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